원투원투 책책. 뭐야? 뭐지? 뭐야? 왜 손목이 아프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음, 우리에게 가장 좋다. 높이.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지금 피드백 노트 보고 있어가지고. 윤하겸님, 솔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민 좀 받고, 여러분 질문도 좀 받고, 오늘 그거 얘기 좀 하려고요. 전자책 1편에 이제 그 링크를 넣어놓을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로 뭐 유튜브를 내가 너무 빠져있지 않겠다. 뭐 하루에 1시간만 보겠다. 근데 한번 틀면 3시간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런 고민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영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자책 1편에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링크를 이렇게 달아 놓으려고 하는데 아직 영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 얘기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 고민 궁금한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질문 주셔도 돼요. 언제 할지는 모르니까. 그래요. 좀 늦었습니다. 한 15분 자야 되거든요. 저녁에. 근데 너무 자버렸어요. 컨디션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중원부원? 중원부원을 제가 좀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원부원을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그걸 좀 자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2번, 3번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 전달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한 번에 얘기를 끝내는 거. 맞다. 그리고 중간에 자꾸 텀 생기는 거. 이게 한번 제가 싹 고쳤었는데 또 피드백 해보니까 이렇게 피드백 해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텀이 생기더라고요. 뭐 한 문장 얘기할 때 쫙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내셨나? 수요일 날에 뭐 했더라? 수요일 날 뭐 했죠?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냥 되게 짧게 얘기할게요. 1분 안에 영상을 끝낸다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것들. 뭔가 말초적인 재미를 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그때 의지력만 가지고 내가 이걸 절대 하지 않겠어. 요런 식으로 뭔가를 해내는 거? 말이 좀 이상하네. 그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력과 의지력 이 2가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력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뭔가를 해내야 하는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뭔가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되는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 책 좀 유명한 책이어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온 마찰을 늘린다라는 개념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좀 더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또 땡기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찰을 늘린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좀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관점이거든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본다. 요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핸드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시선이 쏠리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러나 잠깐만요. 뇌가 멈춘 것 같아. 뇌가 말을 안 듣는데 잠깐만요.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오케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자꾸 집중이 뺏겨. 핸드폰이 자꾸 나를 꼬셔. 그 꼬심에 자꾸 넘어가. 자, 요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난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 공부에 집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의 의지력을 이용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마찰을 늘려서 그 행동을 하기 힘들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뭔가 옆에 핸드폰이 있는 거 상상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마찰이 0이죠. 자,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베란다 창고에다 넣어놨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핸드폰을 만지기 위해서 베란다까지 일어나서 베란다로 가서 창고 문을 열고 저 구석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봐야 되잖아요. 이 마찰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행동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보면 설정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내가 안 하고 싶은 행동을 더 쉽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안 하고 싶은 행동을 부드럽게 잘 안 하게 만들 수가 있다. 환경을 설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득 생각해 보면 사실 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맞아요. 하기가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으로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하기 힘들게 뭔가 세팅을 좀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 내가 자꾸 핸드폰을 보면 인터넷 창을 습관적으로 열어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뭐 댓글들을 보고 그리고 영향을 좀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 창을 열기 조금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 저 구석에 있는 폴더에다가 넣어놓는다거나 그래서 몇 번을 더 누르게 만든다거나 아주 간단한 예죠. 아니면 스마트폰 말고 딴 거 뭐 없나? 음식을 내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조금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빵이다. 그러면 빵을 집에 가능한 안 사놓는 거죠. 빵을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 간다거나 저기 있는 빠바까지 가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요. 솔트님은 다이어트 시즌에 아예 카드를 안 들고 다닌다. 밖에서 밥을 안 사 먹으려고. 와, 이것도 좋은 환경 설정이네요. 밥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마찰을 늘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조금 반대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찰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려다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거실에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때 영상을 한번 찍으려면 일단 삼각대로 이 수평, 수직 이거를 제대로 또 맞춰야 돼요. 딱 맞추는 작업을 한참 하고 그럼 찍고 보고
또 가가지고 찍고 보고 그 작업을 하고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명을 이쪽에 한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안에다가 딱 세팅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뭐 요 정도 조명 위치라든가 뒤에 있는 조명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야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마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면 또 그거 다 옮겨가지고 또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줄여보자. 거의 10초 안에 촬영 준비를 끝낼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뭐 지금 방송할 때도 코드 꼽고 의자 갖다 놓고 요거 갖다 놓고 컴퓨터 키면 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잘 손이 안 가게 된다. 그러면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책에 나온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에 제가 마음의 빚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언급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고 그 마찰을 늘리는 거 말고 맞다. 핸드폰 생각하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우체통에다 넣어놓는 거.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체통에 가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 무음으로 해놓고 그리고 핸드폰을 쓰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 뭐 이런 방법.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이게 저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수 없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라이브 방송할 때 이걸 계속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몸을. 왜 그런가 봤더니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의지력을 가지고 한번 흔들지 말아봐야겠다.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의자를 바꿨어요. 움직이지 않는 의자로 아예 바꿔버리기. 그래서 흔들래야 흔들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걸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우선 좀 생각해요. 이걸 아예 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없을까? 며칠 전에 방송할 때 제가 계속 이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이 사운드 자꾸 들어가가지고 방송을 보는데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소리가 나는 거지부터 봤더니 여러분이 이 사연을 읽을 때 제가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릭 소리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죠.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사연을 읽을 때 마우스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마우스를 클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날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걸 쉽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마찰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아예 이게 불가능하게 환경을 세팅해 버리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요걸 제가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좀 전달이 됐나요? 도움이 될래나 모르겠네.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요. 오케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는.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좋아요. 오케이. 요거를 링크를 좀 걸어 놓고 그래요.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뭐 메모 쓴 게 있었나? 진짜 그 글 잘 쓰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왔는데 요즘 들어서 한 번 더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자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 한 문단을 딱 보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내일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꿔. 그 다음날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또 바꿔. 와, 이게 에너지가 진짜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한 문단 쓰는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좀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진짜 글 쓰는 분들 존경스럽단 말을 제가 어지간해서 잘 안 하는데 진짜로 존경스러운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러러 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아주 그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려워요. 그 텍스트로 모든 걸 표현한다? 와, 영상은 뭐 이런 억양이라던가 이게 좀 익숙해서 제가 또 쉽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단어라던가 억양이라던가. 네, 주님 어서 오세요. 표정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근데 글 쓰는 거는 진짜 어렵네요. 글을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썼거든요.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피드백이 담긴 노력이 좀 부족했나? 너무 깡노력을 했나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제 얘기는 끝났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라거나 그러니까 제 방송이 기다려지시나요? 그런가요? 너무 좋은 현상이지 않나. 여기저기 좀 소문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방송 통해서 이런저런 행복에 관한 비밀들 많이 가져가셔서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또 보여드려야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요새 뭐 하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면서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이거 제목을 한번 바꿨다가 다시 바꿨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맨날 보셔가지고 지겨운 분들도 계실 텐데 PDF 전자책입니다. 제가 전자책이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게 자꾸 종이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이고 이 책을 이제 거의 1편 두이시 찾은 행복의 비밀 1편 작은 성취 파이프 거의 완성이 됐는데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로 되지 않았나. 정말로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피드백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 생각보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상세한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피드백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피드백 받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전 거는 막 급하게 쓴 느낌? 엉망진창인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맥락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고 그 의식의 흐름대로 읽어도 쫙 따라올 수 있게 편집이 깔끔하게 됐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그리고 크몽 탈인까지 늘지 모르겠는데 아마 크몽 그 두 군데에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이 이제 나오면 2편 이제 자기 공감 그 완성된 거 완성도를 좀 한 번 더 높이고 관념 제거 작업 아직 쓰질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카페도 이제 리뉴얼을 한번 싹 하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이제 그 성장 관련한 작은 성취 파이프 관련한 글들 이제 올리고 그렇게 인스타에도 짧은 글들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오케이. MBS님. 저는 어떤 집단에 가면 당당한데 어떤 집단에 가면 왜 이렇게 떨릴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집단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당당한 집단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반응이 좋아. 근데 어떤 집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뭔가 안 좋다거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뭐 놀림이라던가 아니면 장난스럽게 대한다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그렇게 떨리는 건지, 그 집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수용받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뭔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너무 당당하고 편안하게 내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내 편인지 아닌지 약간 어색한 사이. 아, 당당한 곳은 회사고 당당하지 못한 곳은 학교. 그래요. MBS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수용받지 못한 느낌을 받아서 내 편인 것 같고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떡하지? 예상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응이 좀 예상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멈칫멈칫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네요. 회사고 학교고 떨리지도 않고 당당하고 싶다. 만약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완전 적들이에요. 이게 사람 관계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스타일이 너무 잘 맞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저냥한 사람들, 그리고 완전 적인 사람들. 만약에 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근데 내가 안 떨리고 당당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 가능할까 싶은데 저는. 어, 그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전향한 사람들 있죠. 약간 적당히 거리가 이제 벌어져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거 또 기승전 역지사지라고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현명한 역지사지가 나에게 확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역지사지는 저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떨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두 명이죠.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근데 내가 들어본다고 상상을 했을 때 괜찮아. 이러면은 확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역지사지를 이 선을 넘어서까지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또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당당하고 싶고 떨리고 싶지 않다? 이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나 왜 갑자기 여기가 떨리지? 뭐지? 그래서 그 현명한 역지사지가 세팅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 현명한 역지사지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내일부터 현명한 역지사지를 해야겠다 한다고 뿅 하고 아주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을 해줘야 한 6개월 정도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줘야 무의식적으로 되거든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안 돼요. 집에 와가지고 오늘 했던 말들 떠올려보고 그걸 내가 듣는다고 상상하면서 역지사지하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내가 말하고 나서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더 반복하면 말하기 전에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임계점을 넘는 수준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게 세팅이 되면 지금 원하시는 걸 이루는 게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할 건데 괜찮을까? 역지사지를 바로 반사적으로 해서 괜찮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카페에 가가지고 종업원한테 뭔가 컴플레인, 불만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올랐죠. 그럼 종업원인 나, 말하는 내가 있고 종업원인 내가 들었을 때 괜찮은지 상상해보는 거. 나 이거 워딩을 내가 정해놨었는데 까먹었다. 뭐였지? 그 사람의 상황인 나. 이거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이거 역지사지 얘기하다가 여러분이랑 막 요거 워딩 괜찮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 못 하시겠지?
그 사람의 상황인 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인 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피드백 상관없이. 이게 잠깐만, 이 얘기가 또 이러면 길어지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철학의 진짜 핵심.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나. 그건가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지금 방금도? 아무튼 그겁니다. 그래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내가 들었을 때 괜찮나? 괜찮아? 그러면 꼭 좀 별론데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것보다 이제 위에 레벨이 그 사람이 된 내가 들었을 때 별로야. 근데 난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다르게 워딩을 짜는 거죠. 요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지? 다시 역지사지.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데? 오케이. 이렇게 말해야겠다. 요거는 이제 처음엔 어려우니까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이 내가 들었을 때 괜찮나 안 괜찮나만 느껴보는 거. 이거 한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1분도 안 걸려서 만약에 역지사지를 내가 진짜 세팅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만 빼고 싶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역지사지까지 세팅을 하면 됩니다. 심리학 전공자는 아니고요.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자기소개하는 건 연습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 과정에서 찾은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찾은 비밀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반갑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반복하다 보면 입에 좀 붙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한 25년 동안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찾고 쌓고 제가 찾은 이제 비밀들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 안목이 수준급이신데. 그래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되게 근본적으로 MBS님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건 외부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사실 불가능하긴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 사람들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건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가까워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라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래요. 준님, 두인님 직업과 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향해야 하나요? 지향해야 하나요? 직업과 나를 동일시한다? 동일시한다? 그게 뭐지? 직업, 예를 들어서 내가 용접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용접하는 나와, 그리고 나와 동일시한다. 이게 무슨,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일시한다라는 게. 그래요. 한번 남겨주시면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요. MBS님, 제가 수요일에도 왔었는데 저의 문제점의 연장선은 여러 사람 앞에서는 눈을 잘 맞추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시선 맞춤이 어려워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상대방마다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누구랑은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되게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요 정도 거리가 벌어졌을 때 딱 좋은 관계야. 그래서 조금 거리가 벌어져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다르다 보니까 어떤 관계인 경우에는 눈 맞추는 거, 뭐 다른 부분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눈을 맞추는 걸 잘 못한다. 눈 맞추는 걸 못한다. 상대방이 눈을 너무 뚫어지게 봐서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갑자기 이런 상상이 되는데요. 눈을 이렇게 맞췄는데 저 사람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나의 뭔가 단점이라던가 나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막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눈을 맞췄을 때 뭔가 읽힐 것만 같으니까 눈을 피하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MBS님이 뚫어지게 보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선을 맞추는 게 어렵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어떤지?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래요. 준님 질문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명감, 소명감 같은 걸 느끼면 그 직업에 좀 빠지는 느낌이 들고 그게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요. 사명감, 소명,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감을 얻고 있어.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없어지는, 혹시 이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직장에 가면 직장에 뭐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명감, 소명감, 내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해 라는 나만의 관념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잠깐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거랑 조금 다르게 요렇게 직장에 가면 하고 있네.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인가? 이게 딱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직장에서는 좀 하게 된다? 요런 느낌? 맞는 것 같아. 왠지. 맞나요? 직장 상사와 눈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다. 직장 상사가 어때요? MBS님이 느꼈을 때 직장 상사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인지. MBS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저냥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인지.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인지. 부담스러운 사람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 직장 상사, 그 사람한테는 뭔가 왜 그러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감정 기복이 커. 팀장님은 저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좀 어려워. 감정 기복이 크다. 그러면 약간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이 조금 많이 안 쓰는 단어죠. 예상이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나한테 난리치면 어떡하지? 이런 그 약간의 불안함?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이 이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눈을 마주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게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좀 접근이 되네요. 실제로 지금 그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다. 어른들이 주로 어렵다. 어른들이 주로 어렵다. 그래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 좀 많으신데 어른들이 어렵다. 나이가 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죠? 23살 맞나요? 22? 근데 갑자기 32 막. 딱 21, 22, 23. 서른이시네. 그래요. 그러면 어른을 많이 못 대해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건 아니겠네요. 그죠? 나이가 어리시면 그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신 것 같고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 근본적인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하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어른들에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개념으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데 되게 반응이 안 좋아서 데미지를 크게 입은 적이 있는지, 그 상대방이 되게 그 어른, MBS님이 생각하는 그 딱 어른 세대의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본능적으로 발동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제가 말하는 트라우마는 저는 트라우마를 좀 가벼운 개념으로 생각해요. 막 그때 그 일 때문에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때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하게 되는 약간 저는 이것까지 그냥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사건을 겪었다 뭐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MBS님이 스캔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어른들 상대로 어른들에게 뭔가 데미지를 입은 적이 있나? 눈을 계속 쳐다봐야 하는지 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눈을 예를 들어서 항상 화가 나 있어 이 사람이. 근데 눈을 쳐다봤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 이 감정은 복사가 되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신나할 때 이 감정이랑 이걸 여러분이 이 화면으로 보고 있음에도 이 감정이 느껴질 거거든요. 사람을 좀 빤히 쳐다보긴 하는데 상대방이 제 눈을 뚫어지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그 왜 빤히 쳐다보세요? MBS님 어떤 의도로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봐야 한다라는 그 관념이 있어서 그렇게 쳐다보는 건지 아니면 약간 대결을 한다라는 좀 그런 느낌으로 내가 눈을 쳐다보지 못하면 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져선 안 돼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나는 그냥 쳐다보는 건데 왜 이렇게 뚫어지게 보냐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누군가 그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있죠. 그 세대한테 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사람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냐? 그럼 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예전에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약간 트라우마처럼 작용을 하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답을 이제 다 MBS님이 답을 쫙 이렇게 잘 찾아가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반응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넌 좀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다. 그게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뭘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시지 않을까. MBS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나는 사람을 이렇게 대화할 때 쳐다보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빤히 쳐다본다. 뭔가 너무 과하게 쳐다보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MBS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한테 눈을 잘 못 봐.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들었던 그 경험? 근데 그 경험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치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 싶네요. 와,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게요. 안검하수 있어서 눈을 크게 뜬다고요? 눈을 크게 뜬다. 약간 그거네요.
그러면 이게 되게 진짜 어려운 게 내 모습을 내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지를 몰라. 혹시 약간 이거 모르시겠네. 약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고 뭐 표정까지 더하자면 뭐 약간 웃는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약간 느끼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을 좀 크게 뜬다면 이건가요? 이거 하지를 못하겠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최대한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네네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하는 건가? 크게 뜬다는 게? 요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약간 MBS님이 본인 얼굴을 못 보니까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좀 긴장하고 있다? 긴장한 상태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지 아닌데 근데 이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 이렇게 빤히 쳐다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좀 편안하게 엄마랑 친구랑 얘기하듯이 긴장을 하셔서 그렇구나. 이게 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아까 MBS님한테 이야기한 그거예요. 제 철학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100%다 했을 때 문제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만 깔끔하게 없애주는 게 현명한 역지사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세팅이 깔끔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긴장을 안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실제로. 긴장을 잘 안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편하게 얘기한다라는 건 사은품 같은 거예요. 그거는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막 편하게 마인드를 세팅하고 막 해야지 요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역지사지로 다 걸러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람들과 재밌게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면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랑 얘기하든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에 확신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뭐 내가 이 사람의 말이 납득이 된다? 그럼 내가 뭐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뭐 이런 경험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겠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뿅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요거 두 가지만 돼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80% 정도는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게 되게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얘기가 길어지네. 환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았다? 그런 트라우마까지 세팅이 돼 있으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요것도 한 편의 책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3번째거든요.
네 번째네. 자기 공감이 두 번째고 관념 제거 작업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거. 나로 살아가는 거. 뭐 제목은 아직 못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엄마랑 친구랑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하는. 이거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되게 편해지네요. 그 안정감이 이 온몸에 샥 퍼지는 느낌이네요. 그래 역지사지가 과한 분들이 있고 그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100%다 하는 바람에 가끔 가다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엄마가 원하는 게 뭘까? 아빠가 원하는 게 뭘까?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뭘까?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온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역지사지도 이미 과하게 역지사지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아마 이렇게 느낄 거야. 안 돼.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까지 되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아예 못하게 되고 케이스마다 조금 다른데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수기로 제가 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텅 비어있던 정수기에 물이 연결됐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싹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튼만 누르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역지사지 필터가 장착이 안 돼 있으면 그 수돗물에 있는 불순물들이 나와서 문제가 한 번씩 생긴다. 근데 역지사지 필터가 깔끔하게 세팅이 되면 그 문제되는 것들만 다 걸러지니까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외부의 반응도 되게 좋아져요. 완전 나라는 진짜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단어들,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어떤 어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완전히 내가 그 오리지널리티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이 세팅이 되면 다 한 명 한 명 엄청 매력적인 자기만의 그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관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거 발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 그래요. 내가 말하고 듣는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 피드백을 신경 안 쓰는 경지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래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상대방의 피드백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 가다가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뭔가 고통을 느낀다? 나한테 뭔가 화를 낸다? 이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냥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고 나 악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어서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너무 미안해. 뭐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내가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지간하면 끝나요. 이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나랑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거여서 약간 멀리 지내야 하는 사람.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게 되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여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MBS님은 지금 약간 역지사지가 과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 역지사지를 땡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 거예요. 난 괜찮은데 저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 이게 자동으로 될 거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이고. 이게 깔끔하게 세팅이 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거의 안 받게 돼요. 진실이 뭔지 내가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누가 너 그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욕구를 침해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좀 디테일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쫙 줄어들게 되겠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걸 내 삶에 스스로 가져와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평가했지, 이걸 내 삶에 가져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아닌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좀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요. 솔트님, 두이님, 저는 다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좀 멀어졌었나 보네. 스타일이 안 맞아서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시간도 좀 흘렀고 다가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별로 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야, 이거 조금 아쉽기도 하고 가까이 지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함, 만족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네요. 이 얘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타일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스타일이 처음에 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싹 가까워졌는데 이 사람마다 그 바늘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 바늘의 길이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다 보면 찌르는 거리까지 가까워지게 돼요. 물론 안 찌르게 되고 이 바늘을 찌르는 게 데미지를 안 입으면 더 좋겠지만, 자, 딱 찌르는 사이까지 가까워져서 뭐야 좀 아픈데? 이러면서 싹 벌어져요. 자, 지금 이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찌르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망각을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찔렸을 때 그 느낌을 까먹은 거죠.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멀어졌지?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져서 또 찔리면 맞다. 이것 때문에 우리 좀 문제가 있었지. 맞다. 오케이 하고 다시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얘기 하잖아요. 관계가 너무 악화됐을 때 거리를 살짝 벌리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관계만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한 번 정도 내 마음, 솔트님 마음을 전달하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약간 무슨 제외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요런 식으로 지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없다면 가까이 지냈을 때, 나는 사실 너랑 가까이 지냈을 때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 요 정도.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내가 원하는 거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 친구가 그렇게 판을 잘 깔아주면 솔트님이 모르고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렇고 너랑 다시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고, 이런 솔트님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솔트님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얘랑은 이 정도 거리로 지내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까이 지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거, 너는 어떤지. 지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솔트님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솔트님이 원하는 거랑 저 사람이 원하는 거랑 완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가까이 지낸다라는 건 하이파이브 하는 거잖아요. 한 명만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안 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도 나랑 원하는 게 같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여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다르다? 그럼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느낌? 아, 전에 한번 얘기하셨구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전처럼 잘 지내고 싶은데 욕구 침해하는 영상? 욕구를 침해한다. 아, 너무 옛날 영상이어가지고 욕구를 침해한다.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하기. 제 채널에 거절로 검색하면 영상이 하나 나올 건데 좀 옛날 거여서 그거 아니면 피해받는 거랑 피해주는 거. 아, 이거 너무 복합적이다. 피해받는 거는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피해를 주는 건 나만의 선이 딱 깔끔하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완전 또 다른 문제여가지고, 그거는 현명한 역지사지. 그쪽 역지사지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그거 먼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거 책으로 나오면 그걸 보시면 제일 좋을 텐데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 정도가 좀 비슷한 원하시는 내용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친구도 잘 지내고 싶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책으로 6월 안에는 나올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제가 약속을 못 드려요. 저도 저를 모르거든요. 제가 좀 많이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그 급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삘 받아야 달리고 또 하기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병이 오면 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확신은 못 하겠는데 6월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6월달 안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7월달 7월달 안에 나올래나?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오케이. 부정적 영상 보고 구독하셨다고. 잘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지금까지 노력은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더 멀어진 기분이다. 이 얘기는 그래요. 이게 조금 스스로도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왜 멀어지는 거지? 난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얘도 나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했는데 왜 이게 서로 원하는 게 같은데 왜 잘 안 되는 거지? 이거 답답하시겠네. 잠깐만. 이거 왜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그런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한번. 그거를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일과 관련된 생각, 감정들 있죠. 그거를 한번 다 끄집어내고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 그때 이랬구나. 이런 감정까지 느꼈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구나. 나는 이랬어. 이 시간이 한번 있어야 좋은데 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여기가 부러졌는데 이걸 깔끔하게 뼈를 안 붙인 상태로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래 버리니까 이거 또 그 부러졌던 그때 자꾸 생각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예전처럼 말과 행동이 안 나오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대충 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솔트님은 약간 무서운 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싸웠던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불안함이 기저에 좀 깔려있지 않나. 그게 깔려있으면 그냥 뭐 이 사람이랑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불안이 있으니까.
음. 또 떠들었더니 소화가 쑥쑥 되네. 대충한 느낌. 그래요. 이게 많은 노력을 해보셨네요. 근데 그런 시간도 갖고 그게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거 너무 궁금하고 흥미로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거 너무 듣고 싶다. 그래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가리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서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이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의 이 말,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익숙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떠오르는 말, 그걸 해요. 저 사람 말을 그냥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을 그냥 뭐 특별한 해석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볼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하고. 근데 이 친구랑 대화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 얘가 어떻게 느낄까? 자꾸 플러스 알파 다른 생각들이 껴있으니까 엄청 피곤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관계가 불편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자세한 얘기를 못 들어서 헛다리 짚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솔트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그림들이 쫙 이렇게 좀 떠오르네요. 그래요. 아까 MB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님 어서 오세요. MB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나 진짜 친한 친구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막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차적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죠. 편안하고 아주 심플하고 편안함이라는 거 넘어서는 표현을 못 찾겠네. 저 OS 하나 먹어도 될까요? OS 먹고 싶네. OS 근데 먹으면 이빨에 막 다 껴가지고 잠깐만요. 껄끄러움이 있다. 그래요. 그걸 해결하려면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관계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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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때 울고불고 하면서 서로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어졌나 봐요. 그래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 있잖아요. 남녀가 헤어졌다 이제 다시 재회를 하려고 할 때, 헤어졌을 때, 헤어지게 된 그 원인 있죠. 그 문제가 우리가 재회 후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그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아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재회를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재회한 뒤에 비슷한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서로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추가로 해야 되고 피곤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너무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 음, 그래요. 좀 아쉬우시겠다. 되게 좋은 관계로 지냈을 때 느꼈던 그런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없구나. 그런 아쉬움.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대로 멀어진다면 그래도 뭔가 좀 아이템을 건지는 게 좋겠죠.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트러블 겪었던 거 있잖아요. 그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내가 요렇게 반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트러블도 잘 해결하면서도 내가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아이템을 뽑아내는 거, 그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그 아쉬움과 이제 다시 붙을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그 정도네요. 이 사연이 궁금하네. 좋아요. 긴장감 낮추는 꿀팁도 있을까요? 긴장감을 낮춘다. 이거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가지고 뭐 면접에서 긴장감을 낮춘다. 아니면 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되는데 그 긴장감을 어떻게 낮출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의 긴장감은 어떻게 낮추면 좋을까? 이게 원인이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긴장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자세한 원하시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평상시 긴장감이 높다. 평상시 긴장감이 높다. 이거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싶어지네요. 긴장감이 높다. 긴장감이 높다라는 건 약간 그런 걸까요?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지? 집에 있을 때만 편안하고 나갔을 때 아까 약간 팁처럼 살짝 언급을 하셨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리고 피해 받는 거 거기에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성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풀어주고 왜 그런 성향을 갖게 됐는지 찾아보고 그 작업을 한번 깊이 해보면 MBS님에게 딱 맞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솔트님. 좋은 결과 있길. 내일 갑자기 뿅 하고 관계가 또 좋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희님 진짜 어려 보이시는데 통찰이 대단하세요. 장난 아니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MBS님이 약간 그 안목이 뛰어난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OS를 갖고는 왔는데 이거 먹으면 또 막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못 먹겠네. 끝나고 먹을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일단은 내가 딴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좀 빨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 이 레이더가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긴장감이 높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얘기한 거, 그게 세팅되면 이것도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내 말과 행동,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그냥 기본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 현명한 역지사지가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러시구나. 와, 그래요. 그런 성향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같이 찾으면 되게 좀 좋을 것 같네. 궁금하다. 그쵸. 이거 상시로 돌아가고 있는 거여서. 음, 음, 음. 그러네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받는 거. 그러면 죄송합니다라는 말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셨었는데, 검은 게,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약간 요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 방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는데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관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이런 때 요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관념. 정답이죠. 나만의. 이제 이제 풀어서 얘기해야겠다. 사람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잖아요.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요럴 땐 요렇게 하면 안 돼. 뭐 이게 쫙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그게 되게 딱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만이 정답이야. MBS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딱딱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계속해서 검열을 해야 되고 이 관념에 안 맞는 행동을 했는데 어떡하지? 나는 나쁜 놈이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도 이 기준을 잣대로 이제 딱 대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뭐 옳은 행동을 했느냐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념을 주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에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관념의 피해자다. 그 수많은 관념들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생각하는 바람에, 자, 그 생각하는 이유는 관념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걸 삶에 가져와서 문제로 만들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요.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커요?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해. 이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피해를 받게 되면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요게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많이 쏠리는 것 같은지.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여서. 나 이거 되게 이러고 있네? 이거 되게 안 고쳐지네. 큰일 났다. 뒤에다가 이거, 뭐 설치를 해야 되나? 꾸부정하게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나? 이러고 얘기해볼까? 이러고 얘기하는구나. 이거 꼴보기 쉽네.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싫어. 피해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역지사지가 자동으로 돼서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성향인 것 같다. 피해를 받는 게 싫어. 그러면 피해를 받는다라는 그 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왜 나한테
피해를 주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선이 혹시 너무 빡빡해서 빡빡하다는 표현은 약간 좀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아무튼 그 선이 약간 빡빡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 많은 것들을 나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서 그런 고통이 좀 많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드네요. 음. 음. 아, 그래요? 아. 음. 아, 이게 빡빡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되게 뻔뻔하게 나는 이런 고통을 느꼈는데 그 고통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음, 그쪽으로 약간 좀 접근이 되고 아니면 음, 그래요. 내 삶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넘어오는 게 너무 싫어. 그거는 이제 사실 본능적인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과하냐 아니냐 이게 너무 과해지면 이제 작은 거에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래요. 아 이게 얘기가 흘러가지고 자꾸 여기까지 왔는데 뭔 얘기하고 있었지? 평상시에 긴장감이 높다. 아, 왜 긴장감이 높을까? 그 얘기하고 있었네. 그래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요.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시면 그걸 실제로 삶에 녹여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내 마음을 조금 바꾸는 게 도움이 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음, 내일 뿅 하고 가능한 건 아니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선을 이제 조금씩 넓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나한테 기댔어. 어깨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번 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렵죠. 이거는 너무 어려워. 이게 세팅돼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결론은 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너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제 우분투라고 뭐 표현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깨달음도 이제 세팅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것도 세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벅차오르는 그게 다 세팅이 되면은 이게 조금 해결이 돼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어깨에 기댔을 때 되게 많이 피곤했나 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깨를 빌려줘서 이 사람이 약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나한테도 되게 좋은 일.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그냥 이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축축축축 세팅이 다 돼야 돼서 그래서 좀 지금 타이밍에는 조금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약간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 가지고 뭔가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딱 내일 당장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얘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 게 안 나와서 저도 좀 아쉽네요. 그래요.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려면 아까 얘기한 그 두 개가 핵심인데 그 영상 그거는 잠깐만 이게 뭐가 있지? 음, 음. 못 찾겠네. 잠깐만요. 이건가? 이거 보시면 그나마 좀 원하시는 이야기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MBS님한테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현명한 역지사지 세팅되는 거. 그러면은 나로 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25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행복의 비밀을 찾고 저한테 녹여내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밀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쉽게 살게 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지는 거랑 이거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랑은 완전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기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이 다 나와요. 이렇게 딱딱딱딱. 요런 상황 요렇게. 요런 상황 요렇게. 그렇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워낙 많이 갈아 넣어서 얻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6개월에서 한 1년 만에 저처럼 될 수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이야기도 떠들고 책도 만들고 그래요. 이제 유명해질 거예요. 이제 책 나오고 이제 마케팅 작업하면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약간 포맷병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병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다 찾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몰라. 그때도 다 찾은 것 같았는데 그 감정이랑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이 두 가지 주제가 안 풀려가지고 제가 그걸 푸느라고 2년 동안 잠수를 탔었거든요. 포맷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옛날에 얘기했던 거 안 되겠다. 다 빼야겠다. 그레이님 본업이 유튜버신가요? 본업이 유튜버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업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굳이 타이틀을 갖다 붙이자면 이제 유튜버에다가 책을 쓰니까 뭐 작가에다가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뭐 강사에다가 뭐 코칭을 할 거니까 코치에다가 뭐 그 포앱이라는 이런 제가 하려는 이런 활동들을 싹 이제 종합한 그런 회사를 이제 포앱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거니까 뭐 대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본업이 이거예요. 제가 행복해진 그 비밀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 그 전달하는 게 영상이 유튜브고 글이 이제 뭐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게 글로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책도 뭐 글이네. 책으로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노래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미술, 그림으로도 좀 전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MBS님이 가옥을 해달라고. 가옥 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 비전들
각 개인이 요런 비밀들을 가져가서 행복해지는 거 플러스 그렇지 뭐 관계도 어차피 뭐 개인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레이님 응원 감사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직들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으면 조직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그게 잘 되면 그 조직에서 일하는 팀원들, 이제 직장인들이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조직이 그렇게 바뀌는 거. 그 조직 문화를 전달하는 거. 그것도 하고 싶고, 이제 대안학교는 약간 이 행복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대안학교, 학교 교장 선생님. 도희님도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 계기가 있었어요. 큰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낳아준, 지금은 이제 인연을 끊었는데, 낳아준 아버지는 누구랑 얘기를 한 3분만 해도 금방 친해졌거든요. 그건 뭐지? 내 옆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계기가 조금 길을 잘못 들어갔었어요.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시작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좀 꺾였죠. 내가 행복해지면 뭐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사은품처럼 그냥 들어오는 거구나.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야겠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25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 어차피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 좋은 멘토를 만난 거죠. 처음 만난 게 법정 스님.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아무튼 좋은 책들을 운 좋게 잘 만나서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게 담겨 있어서 그걸 스펀지처럼 쫙 그냥 빨아들였거든요.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사실 한 1년 정도 만에 되게 많이 행복해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행복해지려면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여태까지 이제 쭉 찾은 거죠. 인생책 추천해 주세요. 그래요. 사내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그 중재팀 맞아. 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카테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또 신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항상 올려놔야겠다. 요거 있죠. 여기 잠깐만 이거 말고 더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어디 갔지? 이거.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순서예요. 뭘 어떤 순서로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단편적인 고민을 해결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 저는 그거는 약간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요 네 번째 이거 있거든요. CSC로 갈등 해결하기. 이게 인간관계에서 갈등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저것도 이제 책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사내 인간관계, 사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 중재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서 출동을 하는 거지. 요청이 오면은. 그래서 진짜 그 중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싹 깔끔하게 중재해주는. 지금 그런 중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그런 뭐 리더라든가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뭐 알아서 해결해라. 니네끼리 뭐 술 한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갈등이 해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갈등이 해결이 잘 안 되면 사실 조직 입장에서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 리더들은 그 부분에는 신경을 잘 안 써요.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결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팀원들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그러니까 뭐 복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을 쓰면 조직이 확장되는 거, 조직이 발전하는 거,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잘 몰라요. 그 우리나라까지 아직 안 넘어와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갑자기 또 사내 인간관계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렌다. 와, 딱 갈등이 생기면 포앱으로 찾아가라. 그 포앱에다가 요청을 딱 하는 거지. 요청하면 인생책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책. 1번 산에는 꽃이 피네. 지금은 또 약간 꼰대 모드로 얘기를 하자면 저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쓱 한 줄 두 줄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은 게 없나. 행복과 관련해서. 그래서 찾은 게 이건데 요즘에는 행복으로 검색하시면 책이라던가 강의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또 문제긴 해요. 좋은 거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무튼 장단점이 좀 있는데 요게 1번이었어요. 이게 1번이었고 이게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과 류시환 님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류시환 님이 법정 스님이 한 얘기 중에 좋았던 거, 자기가 좋았던 걸 큐레이션을 해놨다.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더 보기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법정 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잘 안 읽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요 책이랑 어디 갔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네. 요 책이랑 또 요게 이게 진짜 초기에 나온 책이고 요거는 요것도 저 대학교 때 나왔으니까 그렇게 뭐 후기에 나온 책은 아니구나.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달라요. 앞에 산에는 꽃이 피네랑 좀 다르게 이것도 류시환 님이 정리해 놓은 책. 그래서 요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이 두 개가 한 제 철학의 30% 정도 차지한다. 영향을 줬다. 그리고 떨어졌나 보다. 없어졌네. 그 다음 30% 영향을 준 책. 감정과 갈등과 그런 뭐 그 정도. 욕구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는 이게 대화법에 관한 책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철학서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비폭력 대화는. 저도 엄청 많이 읽어봤고 요게 한 30% 영향을 줬고 최근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준 책. 4가지 질문. 이게 관념 제거 작업이란 무엇인가? 그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요 정도? 괜찮나요? 좀 쉬운 책. 좀 술술 읽히는 거 요거. 도서관에 가셔야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책 싹 다 절판시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새 책은 아마 구하기 힘드실 거고. 그리고 요거는 진짜 재밌는 책. 이 관념 있죠. 고정관념이라던가 그런 거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이야기가 재밌어요. 두 번째 책이요? 요렇게 해야 되나? 리뷰 유튜버처럼 요렇게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러라마 아니고요.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됐나요? 좋아요. 그래요. 그레이님, 저는 드러나는 갈등보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완전 티나는 갈등은 무시하겠는데. 거리가 약간 벌어져 있는 관계가 어려우시구나. 그러면 약간 이 부분이 어려운 거 아니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밀어내서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약간 거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서 거기에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된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걸 참느라고. 그죠? 그게 많이 좀 그 용기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뭔가 나와 적이 되면 어쩌지? 이런 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것도 마인드가 있긴 있어요. 좀 쉽게 해주는 마인드가 있는데 네. 영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조금 근본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과 내가 가까이 지내면 아니면 딱 내가 원하는 요 정도 적당한 거리로 지내면 딱 좋은데 너무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동료가 피곤해요. 그렇다고 너무 처걸질 수는 없고. 그래요. 이게 원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저 사람은 나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싶고 나는 요 정도 벌어진 관계로 지내고 싶어. 그리고 이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작업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가올 때 나는 밀어내야 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밀어내야 척을 지지 않고 적이 되지 않고 부드럽게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그러면 뭐 오늘 끝나고 뭐 밥 먹자 이러면은 어떻게 거절하세요? 뭐 오늘 약속이 있다는 뭐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고 거절하시는지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거절하시는지 궁금하네. 그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을 끼워서 같이 먹고 너무 거절하기가 그러면 그래요. 이게 약간 그 정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번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한테 계속 거절하면은 내가 약간 막 그렇게 되는. 그래요. 좀 많이 피곤하시겠네. 어쩔 수 없이 같이 밥을 먹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신가 보네. 이게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약간 좀 재수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근데 너가 자꾸 넘어오려고 하면 아쉽지만 나도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나는 너가 있으면 너와 가까이 지내면 너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좀 더 쉽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 마인드를 세팅하는 거. 그렇다고 당연히 적이 되는 건 좋지 않겠지만 그래요. 적이 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또 되게 많이 드시겠네. 음. 음. 아. 옆자리예요? 무시받는다고 잘 느끼고 작은 일도 못 넘긴다. 자기 자랑도 많고 나를 너무 의지한다. 자리도 옆자리고 속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는다. 와. 그래 이게 약간 정도 문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뭐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나도 재밌는데 이게 맨날 이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그게 될래나? 잠깐만.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누군가가 뭔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는 건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줘라는 그 부탁, 호소거든요. 그걸 호소의 이야기로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한다.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느꼈을 감정이 있죠. 막 얘기를 해. 뭐 어쩌고 속 얘기를 막 했을 때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짚어주는 거.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 되게 속상했겠다. 되게 서운했겠다. 그때 되게 놀랬겠다. 좀 서운했겠다 했나? 되게 당황했겠다. 되게 긴장돼, 되게 불안했겠다. 이렇게 감정만 짚어주면 막 쏟아내거든요. 그래, 이것도 근데 그레이님이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대놓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고, 제 생각에 그레이님이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이거 맨날 이러면 되게 힘든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러면은 거의 약간 환장하는데, 이거 약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약간 비언어적으로 이야기를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건성건성 듣는다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 그걸 막 못 넘겨가지고 막 이럴 거고, 그게 또 걱정이 되실 거고, 좀 어렵네요. 어려워.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레이님이 원하는 게 딱 있잖아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어렵다. 이게 이미 그레이님이 약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분을 좀 귀엽게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귀엽게 보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자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랑을 많이 한다라는 건 인정 욕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채워주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가족도 없고. 그 뭐 내가 채워줘야 되냐 뭐 그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런 이야기로 번역해서 들으면 귀여워서 되게 잘했네, 되게 좋았겠다, 기분 좋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이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여운 아이의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나도 모르게 그냥 우쭈쭈 하듯이 해주게 되는, 그렇게 흘러가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정반대로 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지가 않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반응도 걱정되고 해서. 그래서 이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결되냐면, 그레이님이 그 감정적인 찌꺼기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쌓여서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면 터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통 해결이 돼요. 그 전에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 전에 해결하는 그 두 가지 있죠. 직접 이야기하는 거. 워딩을 한번 짜볼까요? 그러면 직접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직접 얘기하는 게, 제발 얘기하지 마, 화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얘기한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뭔가 자랑하는 이야기나 또 뭐라고 했지? 음. 속 얘기를 저한테 털어 놓았을 때 그레이 님이 느끼는 감정 있죠. 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느낀 감정. 너무 너무 힘들어 내가 듣기가. 뭔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고통이 자꾸 나도 느껴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 요 정도? 요 정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만약에 들으셨다면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었어요. 요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부탁이나 요청의 표현으로 그레이 님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그 CSC로 말하기 약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건데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사용하는 방법이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연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레이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터트리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한번 뭔가 시도를 해보느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 퍼포먼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줄 수 있냐. 나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잘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리를 바꿔달라던가. 그거 좀 어려울려나?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회사에서 이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시겠다. 54분이네 벌써. 저희 이제 가야 돼요. 며칠 전에 직접 얘기하셨대요. 내가 인간이고 성향이 달라서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 자제해달라. 요청할 만한 사람은 없고 일단.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레이님이 원하는 수준이 됐는지. 그레이님이 원하는 건 이뤘어요. 다만 이 사람과 사이가 막 멀어져서 적이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직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된 건지.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데? 네. 도로도로도. 엔딩송을 일단 틀겠습니다. 12시에 코칭이 있어서 요걸로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너무 크다. 30으로 해도 되더라. 30. 맨날 이 노래였나? 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저번에도 이거 틀었던 것 같아서. 이거 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비슷해가지고 노래가. 걱정되는 상태라. 다른 분한테 털어놓은 것 같고 한 50% 정도. 그래도 얘기를 하나 봐. 와,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레이님 입장이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들, 그것 때문에 느끼는 그 고통들, 그것들 때문에 아마 그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을 이렇게 어떻게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이게 진짜 외국도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고통들을 내가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중재팀이 출동하는 거야. 출동해서 그레이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쫙
쏟아내고 이분은 왜 그런 말을 그레이님에게 했는지 쫙 쏟아내고 서로 원하는 게 뭔지 딱 확인한 다음에 이 둘 다 100% 가깝게 채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 쏟아낸 거 공유가 딱 되면 원하는 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고통을 줬었구나. 그거는 미처 내가 인지를 못했다. 이거 자동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중재팀이 아직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CSC로 갈등 해결하기. 거기에서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좋아요. 소금님 감사합니다. 굿밤 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가겠습니다. 요걸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크게 하지? 오케이. 그래 58분이네. 좋아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오늘 또 아주 신나게 얘기했네요. 이런저런 얘기들. 그래요. 여러분 행복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님 감사합니다. 준님 감사합니다. 솔트님 감사하고 콩진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수요일에 뵐게요. 갑니다. 빠이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걸 요렇게? 이거 좀 별로죠. 이거 별론데? 괜찮네. 괜찮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고 음악이 끝나면 끄는 거야. 갈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일요일 편안하게 온전히 쉬시길 충전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갈게요.